안녕. 근 1년 동안 준비한 LDM 기기 리뷰.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사봤습니다. 왜 협찬을 받거나 뭔가 조금 건덕지가 있으면 제대로 리뷰를 못 할 것 같아서 최근 출시된 좋았던 것만 리뷰를 해볼 텐데 사실 요 세 개는 리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만한 것들로 제품력이 되는 것들로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최신 기기죠. 쿼드세라 티탄이고요. 와디즈 펀딩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큐라고요. 글로우엠에서 나온 크라이오소닉, SNS 광고템으로 유명한 톰 더 글로브입니다. LDM 기기를 고를 때 소비자 입장에서 고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기준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쫙 해가지고 엑셀표로 일단 띄워드리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진짜 열공하셨다. 좀 이거 몇 개월이 좀 걸리긴 했거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팩트 체크 항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가격 중요하죠. 주파수 중요하죠. 주파수가 모드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주파수 성적서, 오차율도 보여드릴 거고요. 주파수 교차가 되는지 확인서, 그 다음에 출력이죠. 절대 출력, 그리고 모드별 출력까지 확인을 했는지 보여드릴 거고, LDM 같은 경우는 헤드 소재가 중요해요. 편의성에 관련된 조작부라든지 강도 조절이라든지 무게, 사용 시간도 보여드릴 거고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죠. 제조국, AS, 상담 수준 어떤지까지 팩트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사용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격부터 쿼드세라 티탄 정상가가 148만 원이고 공구가로 90만 원대 후반 정도가 나옵니다. 오큐라 티탄 울셋 정상가가 139만 원이고 공구가가 70만 원대 초반. 오큐라는 공구는 안 하고 있고 와디즈 펀딩만 했었습니다. 크라이오소닉 정상가 158만 원대 공구가가 80만 원대 초반 나옵니다. 톰 더 글로우 정상가가 99만 9천 원 공구가가 60만 원대 후반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저한테 협찬도 해주신다고 메일이 왔고 공구 문의도 왔었어요. 근데 내가 사봐야지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주파수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LDM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독일 웰코메사의 LDM 기기를 보통 명사처럼 쓰는 거거든요. 마치 스팸이나 초코파이처럼 피부과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 1회 관리 이 기기로 받는 거예요. 오리지널 독일 웰코메사의 그 기기가 트리플이라는 이 최신 기기로 1, 3, 10 19의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1은 완전 옛날부터 썼던 저주파 많이들 넣고 어렵지 않다고 해요. 3이 기본, 10 많이 넣고요. 19 주파수가 없었던 이 LDM 시장에 19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제품력이 달라진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 사실 이 19가 구현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1, 3, 10, 19 1, 3, 10, 19 1, 3, 10, 19 3, 10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많았어요. 그러면 19가 있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주파수라는 게 고주파, 그러니까 19 정도로 가면 표피에 작용을 하는 거고, 1까지 가면 저주파, 뼈나 근육까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피부층에 작용을 하면서 열충격 단백질을 생성을 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LDM이 참 좋은 게요. 대부분의 기기들은 자극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LDM 같은 경우는 단순히 콜라겐 생성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홍조라든지 민감성 피부 혹은 트러블성 피부까지 쓸 수 있어서 가정용 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 첫 번째, 매일 써도 돼요. 두 번째, 전용 젤. 여기서만 써야 돼! 이런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수분 젤로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LDM 뜻이 림프순환 마사지거든요. 몸에 써도 돼요. 어떤 임상 결과를 가지고 주파수 순서를 배열을 하고 비율을 조정을 하고 주기를 조작하고, LDM 측에서도 이걸 다 오픈해 놓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쿼드세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에서 사중교차 초음파로 처음 시발점이 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바고, 오큐라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강남 피부과에서 LDM 시술을 해왔던 그 의사의 임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임상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크라이오 같은 경우도 피부과 의사와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톰 글로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드별로 주파수가 다 달라요. 1, 3, 10, 19의 주파수를 가지고 1, 3을 만들었다가 1, 3, 10을 만들었다가 30, 19를 만들었다가 10, 19를 만들었다가 1, 19, 3, 10을 만들었다가,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전문가가 써보고 이 배열이 좋다더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3, 10, 19의 주파수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피부의 정석이라고 커드세라 만든 박사님이 유튜브를 개설하셔서 뭐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를 오픈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깨알 정보, 제가 상담원하고 전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박사님이 커드세라 부사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는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주파수 성적서 오차율까지 공개를 해놓은 건 오큐라였고 오차율이 1% 미만이었습니다. 크라이오소닉도 마찬가지로 주파수 성적서가 있었고요. 오차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미공개입니다. 주파수가 교차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파수가 교차가 다 되고 있어. 이 시험 성적서를 받아낸 게 커드세라, 오큐라, 크라이오소닉, 톰더글로우는 없었습니다. 주파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출력.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 기준으로는 이 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가정용 기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으로는 절대 출력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출력도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출력이 쫙 나오고 최대로 나온 다음에 기기가 구동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오픈을 해놓는 데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정말 본격적으로 이걸 알려면 의료기기 기준으로 단순히 절대 출력 말고도 유효 방사 면적, 얼마나 유효한 면적에서 방사가 되는지, 단위 면적당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없지 뭐, 못하지 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출력을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절대 출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가정용 기기로서는 1.2W 정도가 평균치라고 보는 바입니다. 단위 면적당 출력으로는 독일 오리지널 기기 같은 경우는 3W. 근데 이 가정용 기기로 비교 안 되지만 해볼게요. 1.12W입니다. 1.29W예요. 1.0W예요. 미공개입니다. 그 대신 톰 더글로우는 평균 출력은 공개를 해놨거든요. 카페에 공개를 해놨는데 평균 출력은 별로 제 기준에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 이 두 가지 정도의 출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1, 3이 나오고 1, 3, 10이 나오고 이런 모드별로 출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주파수 확인했고, 주파수 교차 확인했고, 출력 확인했으니까 출력이 실제로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구매하시면 되는데 안 돼. 그러게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기를 하나 두고 세월이 지나도 한 시즌이 지나도 계속 쓰고 싶기 때문에 비교를 철저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다가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한테도 물어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확인서 커드세라 있습니다. 오큐라 있습니다. 크라이오소닉은 없었고 톰더글로도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파수와 출력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비교는 돼요. 이 정도 급 되는구나 느낌이 오죠. 근데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헤드 소재입니다. 논문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밀도, 고출력이 나오는 이 LDM 기기 같은 경우는 헤드 소재가 티타늄일 경우 좋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건 이 두 가지 쿼드세라, 오큐라였습니다. 크라이오소닉과 톰더글로우는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스텐도 소재가 둘 다 다른데 크라이오소닉 같은 경우는 스텐 소재가 뭔지는 안 알려주셨고요. 톰더글로우 같은 경우는 서스 316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16 소재가요 고강도라서 소재 좋습니다. 근데 저의 기준은 티타늄이었기 때문에 근데 티타늄이 1등급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쿼드세라의 티타늄은 2등급이라서 약간 무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성형성이 좋아서 잘 굴려지죠. 그리고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큐라 같은 경우는 티타늄 5등급을 사용하는데 항공, 우주,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티타늄 등급이에요. 완전히 고강도예요. 내식성, 내외구성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성형성이 힘든 거죠. 단가도 센 거죠. 쿼드세라부터 사용성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디자인 참 좋습니다. 무게도 240g밖에 안 돼서 가벼운 편이고 이런 손자국도 덜 납니다. LED 창이에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강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모드 1, 2, 3, 4, 5 이렇게. 우리는 몇 번 하다가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터치감은 괜찮았었어요. 오큐라는 버튼식이고 LCD 창이 있어요. 모드도 조절할 수가 있고 LCD 창에서 몇 분 남았는지도 보이고 젤이 부족했을 때 일시정지를 또 누르면 돼요. 10g 더 가벼운 230g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정도의 유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라이오소닉 280g. 왜냐하면 크라이오 기능이 있거든요. 물방울 리프팅, 크라이오. 이 친구도 버튼식이고 LCD 창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쓰다가 이 두 개를 썼는데 확실히 편하긴 해요. 버튼식이고 LCD가 보이는 게 쉽다고
뜬다고 해야 되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부스트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진동 모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진동이 된다는 거는 그냥 소비자로 하여금 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결과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 모드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크라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적이 넓어요. 3단계까지 강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오큐라는 강도 조절이 안 되죠. 쿼드세라는 2단계까지 되죠. 톰더글로우 간단합니다. 말을 해줘요. 3분간 롤링해주세요. 그리고 진동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 이렇게 LED 등도 나오고 137g이라서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사용 시간도 중요하죠. 논문으로는 10주파수로 했을 때 10분을 기준점으로 많이 두더라고요. 10분 이상이 넘어간다고 해서 배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에 맞춘 것 같아요. 쿼드세라 10분, 오큐라는 모드에 따라 달라요. 6분, 10분, 12분. 크라이오소닉은 9분입니다. 톰더글로우는 12분. 많이들 또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했는지. 쿼드세라는 우리나라 제조, 오큐라는 중국, 크라이오소닉 중국, 톰더글로우 국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국내에서 조립은 하는데 부품은 어딜 거일까? 특히 메인 부품 같은 경우 뭐 헤드라든지 PCB라든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쿼드세라 같은 경우는 메인 부품도 한국산이라는 대답을 받았고요. 오큐라 같은 경우는 메인 부품 PCB가 미국산이더라고요. 쿼드세라도 그렇고 오큐라도 그렇고 각 부품이 다 생산지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거를 담았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크라이오 같은 경우는 제조 부품도 모두 중국산, 톰더글로우는 부품은 미공개입니다. AS 참 중요하죠. AS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1년 무상 AS 쿼드세라, 오큐라는 국내 2년 무상 AS, 크라이오소닉은 국내 2년 무상 AS, 톰더글로우는 국내 1년 무상 AS. 제가 톰더글로우 사고 나서 판매 중지가 한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환불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판매 중지되고 지금 다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하고, 그 대신 저처럼 사신 분도 있으시다면 헤드라든지 이 안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품을 교체해서 새로 보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전자파가 나와서 초과가 돼서 나에게, 사람에게, 인체에게 유해하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같은 어떤 기기가 있어요. 이 전자파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초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걱정 안 하고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찜찜하신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원 연결을 다 해봤잖아요, 제가. 저는 기기 같은 경우는 상담원의 상담 퀄리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기기 잘 모르고 비교를 해보고 잘 고르고 싶은데, 톰더글로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다 해주시는 편이었고, 크라이오소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큐라 같은 경우는 알고 싶은 내용에 너무 투머치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쿼드세라 같은 경우도 친절하게 웬만하면 다 알려주셨고, 상담원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퀄리티 높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우리 살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계를 돌 때 제발, 제발 SNS 막 광고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 너무 빨리 하지 마, 제발. 어느 정도 느리기로 해야 되냐면, 거북이처럼 해주세요. 아셨죠? 제가 사용해본 사용감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쿼드세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티타늄의 곡률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코 옆에 있잖아요. 입 옆에 있잖아요. 굴곡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했어요. 근데 볼 부분이라든지 이마를 했을 때는 밀착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쿼드세라가 다른 제품 대비해서 조금 더 뜨거웠어요. 헤드 부분이. 근데 이게 LDN 같은 경우는 초음파 에너지가 열로 전환이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뜨거움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LDN 기기를 쓸 때 딱 좋은 온도가 미세한 따뜻함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뜨거웠다? 조금 더 따뜻했다? 요 정도예요. 막 뜨겁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처음에 딱 켰을 때는 열감이 느껴져요. 그러다 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 이게 피크를 치고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출력이? 오큐라 같은 경우 일단 투명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좀 믿을 수 있다는 게 괜찮았고, 논문이나 임상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좀
팩트로 조지는 느낌? 모든 거를 다 준비해놓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LCD 창이라든지 일시 정지라든지 거치대 충전되는 건 좀 유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성 편의가 너무 좋았고 강도 조절이 없는 게 단점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얼굴, 이마라든지 볼 부분을 할 때는 쿼드세라보다는 오큐라가 더 나았습니다. 근데 굴곡진 부분을 할 때는 이게 좀 헤드가 크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쿼드세라랑 오큐라는 잘 만든 기계다. 오랜 시간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크라이오소닉. 장점은 아무래도 크라이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크라이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크라이오 기능이 있어서 가격 단가도 올라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유격도 좀 많아진 느낌이랄까? 그러면 크라이오 기능이 끝내주게 좋아야 되는데 옛날에 망치 형태로 된 그 LG에서 나온 크라이오 되는 기기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괜찮았어요. 크라이오가 요 가운데만 좀 되는 느낌? 그리고 이 겉에는 좀 뜨거워요. 그리고 3분 이상 넘어가면 다시 작동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느낌. 냉각 기능이. 톰더글로우. 일단 톰더글로우는 휴대가 간편하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조작도 간편하고 밀착력도 뭐 나쁘지 않고 참 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기기였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기술적인 성적서 같은 것들이 미공개되어 있는 게 많아서 투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판매에 중지된 그런 이슈들 그런 게 있었다.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국내 생산의 기술력, 우리나라 초음파 기기의 시작을 같이 했던 브랜드력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저는 쿼드세라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로 조지는 논문, 임상, 투명한 정보성, 스펙으로 따진다면 저는 오큐라가 맞다고 생각해요. 냉각 기능, 그러니까 크라이오 기능을 원한다면 크라이오소닉. 가볍고 쉽고 간편하게 입문하겠다 한다면 톰더글로우. 정리가 좀 되셨나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면서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내돈내산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여러분 안녕.